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지식의 숲을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와 신비가 깃든 특별한 날, 9월 28일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날은 양력으로는 9월 28일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음력으로는 8월 7일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바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중요한 길목이자 다가올 풍요와 한 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입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자연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길흉화복이 갈리는 추석 문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죠. 과연 이날 우리는 어떤 경고에 귀 기울이고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할까요?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날은 추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조상에 대한 경의와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8월 7일 자체를 위한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추석맞이 준비기간이라 불렀으며 다가오는 명절을 위한 몸과 마음의 정화,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다지는 때로 여겼습니다. 가을 거디가 한창 시작될 무렵이기에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주로 조상 숭배와 농경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불리며 조상들에게 핵곡식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통해 감사를 표하는 명절입니다. 따라서 8월 7일은 이러한 조상 숭배 의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날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이 후손들의 안녕과 풍요를 보살펴 준다고 믿었으며 이날부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을 넘어 조상과의 영적 연결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농업사회였던 우리 민족에게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곧 삶의 전부였기에 땅을 일구고 곡식을 보살피는 농경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상신과 농경신 모두가 가족의 건강, 풍요로운 수확, 자손 번창을 위한 중요한 존재들이었으며 이날부터 그들을 향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에 따르면 한가위는 단순히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의 시기를 넘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세상이 가장 조화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때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신라시대 초기 작은 마을에 하나라는 이름의 현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 마을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에 취해 방탕해지거나 서로의 불을 시기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풍요는 조상들의 땀과 하늘의 자비가 맺은 결실이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조상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해야만 다음 해에도 복이 이어진다. 특히 추석을 앞둔 8월 초순부터는 마음을 정갈히하고 집안을 보살펴야 한다. 그리하면 조상의 그림자가 그대들을 보호하고 땅의 신령들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하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고 추석을 앞둔 8월 7일부터 보름까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모아 조상을 기리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송편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반달 모양의 송편처럼 미래가 차오르기를 기원하고 속이 꽉 찬 송편처럼 풍요가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따른 마을은 매년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구체적인 기록으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추석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다가올 풍요를 겸손하게 맞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추석 문턱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운명의 징조, 이날의 신비로운 신호들. 1. 날씨와 자연의 징조. 이날 하늘에 구름이 많고 흐리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 이는 조상들이 하늘의 자비가 땅을 적셔주어 곡식이 잘 자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씨는 땅의 기운을 보존하고 더위를 식혀주어 작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한 해가 평안하다. 서늘한 바람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겨울의 기운을 미리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병충해를 막고 이듬해 봄에 땅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좋은 수확을 기대하게 합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낮게 날면 주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까마귀는 때로는 불길한 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추석 전 시기에는 조상들의 영혼을 상징하며 그들의 움직임은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는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낮게 나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밤의 달이 유난히 밝고 맑으면 다가오는 추석에 온 가족이 화합한다. 달은 추석의 상징이자 가족의 당열을 의미합니다. 8월 7일 밤에 달이 밝으면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여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오래도록 맺혀 있으면 집안에 재물이 쌓인다. 이슬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침 이슬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맺혀 있는 것은 집안의 재물이 쉽게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산짐승이 마을 근처로 내려오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날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마을 근처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의 신비로운 기운이 마을로 흘러들어 뜻밖의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떼지어 날면 다가오는 가을 날씨가 온화할 것이다. 잠자리는 가을의 상징적인 곤충입니다. 잠자리가 무리지어 활발하게 나는 것은 날씨가 좋고 온화하여 농작물 수확에 지장이 없을 것을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2. 일상생활과 금전운 징조. 이날 아침 일찍 거미줄을 발견하면 집안에 돈복이 들어온다. 거미는 재물을 모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침에 발견한 거미줄은 밤새 거미가 복을 모아놓았다는 의미로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우연히 깨끗한 물을 기르면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따른다. 맑은 물은 생명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우연히 솟아나는 샘물이나 맑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그에 따라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가 집 마당으로 날아들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새는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특히 집 마당으로 날아드는 것은 외부로부터 좋은 기운이나 소식이 찾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손님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음식을 주면 큰 복이 찾아온다. 조상님은 후손들의 수호신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풍성한 음식을 건네주거나 함께 식사하는 꿈은 조상님의 보살핌 아래 큰 재물운이나 사회적인 성공 또는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3. 이날 밤의 꿈, 운명의 속삭임.
이날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다가올 추석과 한 해의 운명을 예고하는 조상들의 속삭임이자 하늘의 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쌀이나 곡식이 나오는 꿈. 쌀은 생명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쌀이 가득하거나 곡식을 수확하는 꿈은 사업의 번창, 재물운의 상승 혹은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예고합니다. 특히 쌀을 쌓아 올리거나 쌀가마니를 보는 꿈은 엄청난 부를 상징합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꿈, 풍성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태몽이라면 귀한 자손의 탄생을, 일반적인 꿈이라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성공하거나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특히 밤이나 대추 같은 추석 상징 과일은 길몽 중의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나타나거나 덕담을 건네는 꿈은 집안의 평안과 조력자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반면 조상님이 화가 나 있거나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꿈은 조상에 대한 소홀함을 경고하며 불운을 예방하기 위해 조상께 정성을 다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이 솟아나는 꿈. 마음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며 사업이나 학업에 있어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 또한 상승할 징조로 해석됩니다.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특히 소, 돼지, 개. 소나 돼지는 재물과 풍요를, 개는 충성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집안에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특히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부동산이나 사업에서의 큰 이득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4.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음력 8월 7일, 즉 양력 9월 28일에 태어난 이들은 추석의 기운을 받아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인정이 많으며 가족을 중시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기에 태어났기에 어려서부터 주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모와 조상들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들은 타고난 인복과 재물복을 지니고 있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며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복을 타거나 질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5. 이날의 이름과 의미. 한국 문화에서는 특정 날짜에 이름의 날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추석과 가을의 풍요로움을 담은 의미 있는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들은 대개 자연의 아름다움, 풍요, 조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가을, 가을. 가을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항아람, 한가람. 크고 넓은 강처럼 포용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운, 다운. 모든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으로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이름입니다. 지혜, 지혜. 지혜롭고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름입니다. 예찬, 예찬.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다온이라는 이름은 특히 모든 좋은 일이 들어오는 길조를 의미하며 이날 태어난 사람에게는 항상 행운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지혜로운 전통과 의식. 9월 28일, 즉 음력 8월 7일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며 기운을 불러오고 애군을 막기 위해 특별한 행동과 의식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전통들은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알투어, 조상께 올릴 송편 빚기, 특히 첫 송편의 소원 담기. 목표, 다가올 추석 차례상에 올릴 송편을 미리 준비하고 첫 송편에 가족의 안녕과 소원을 담아 기운을 빌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밉쌀가루, 물, 송편소, 깨, 콩, 밤, 대추 등, 소립. 방법, 이른 아침 가족들이 모여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송편을 빚기 시작합니다. 특히 첫 송편을 빚을 때는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나서서 가장 예쁘고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이때 속을 꽉 채워 넣으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올해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세요.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소원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송편을 빚을 때는 반드시 소립 위에 찌는데 이는 송편에 소량이 배어들게 하는 동시에 소립의 푸른 기운과 강인함이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편은 반드시 예쁘게 빚어야 시집을 잘 가고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후 갓 쪄낸 따뜻한 송편을 가족들이 먼저 맛보며 조상의 은덕과 자연의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이 송편은 추석 당일 차례상에 올릴 중요한 제물이 됩니다. 2. 집안 대청소와 애군 쫓기. 목표, 집안의 묵은 먼지와 부정적인 기운을 걷어내고 조상님들이 편안히 오가실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며 재물복을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소금, 빗자루, 걸레. 방법, 이날은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잘 손이 닿지 않던 곳, 즉 벽장 안, 창문 틈새, 가구 뒤편 등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낡거나 부서진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너저분하게 쌓여있던 물건들은 정돈합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소금을 담은 그릇을 집안의 내 귀퉁이에 두거나 현관 입구에 약간 뿌려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쑥이나 소립을 태워 연기로 집안을 소독하고 악귀를 쫓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후 깨끗해진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며 집안의 좋은 기운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산 핵곡식과 핵과일 미리 준비하기. 목표, 다가올 추석 차례상에 올릴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핵곡식과 핵과일을 미리 확보하여 조상님께 최상의 정성을 바치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제철, 핵곡식, 햅쌀, 햇콩 등, 제철, 햇과일, 밤, 대추, 배, 사과 등. 방법, 이날부터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핵곡식과 햇과일을 직접 보고 구매합니다. 특히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흠집이 없고 모양이 좋은 것을 고르고 햅쌀은 한 해 동안 잘 보관하여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이것으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겠다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시기에 좋은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한 해의 풍요를 미리 당겨오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구매한 재료들은 깨끗하게 손질하여 서늘하고 정갈한 곳에 보관하며 추석 당일까지 그 신선함과 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4. 이웃과 덕담 나누기 및 나눔 실천. 목표,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의 화합을 다지고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을 2배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준비물, 작은 선물, 송편, 햇과일, 직접 만든 음식 등, 따뜻한 마음. 방법, 이날은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 덕담을 나누고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송편이나 제철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은 큰 복을 불러오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며 혼자만의 풍요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선행으로 복이 2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이웃과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다가올 추석 명절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5. 이날의 미식, 송편과 핵과일의 향연. 이날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명절 음식의 핵심인 송편과 핵과일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미식 전통입니다. 송편은 햅쌀로 빚어 소리패 쪄내어 가을의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속에는 팥, 콩, 깨, 밤, 대추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각각 풍요와 자손 번창을 상징합니다. 특히 깨 송편의 달콤함과 밤 송편의 고소함은 가을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갓 쪄낸 따뜻한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명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막 수확한 핵과일, 예를 들어 탐스러운 배, 붉은 사과, 달콤한 감, 고소한 밤 등을 맛보는 것은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과 활력을 얻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를 담은 귀한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엄격한 금기들. 이날은 조상님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중요한 길목이기에 몇몇 행동들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집안에 불운이 닥치거나 조상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금기들을 명심하세요. 1.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금융금기. 금기 이유. 추석을 앞두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한 해의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빌려주는 것은 내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빚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운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풍요로운 추석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 해 내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집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행위, 사회적 금기. 금기 이유. 추석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집안에서 다툼이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면 조상님들의 영혼이 불편해하고 집안의 화목한 기운이 깨진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보시기에 후손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복을 내려주지 않고 심지어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은 집안에 애군을 불러들여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는 물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뜻밖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집안을 어지럽게 방치하거나 불결하게 두는 행위, 생활 금기. 금기 이유. 조상님들이 추석을 맞아 후손들의 집을 방문하시는데 집안이 어지럽고 불결하면 조상님들이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여겨지며 조상들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불결한 환경은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여 질병이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 조상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우환이나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물운도 막히게 됩니다. 4. 바늘이나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새 물건을 사는 행위, 생활 금기. 금기 이유. 추석을 앞두고 날카로운 도구를 함부로 다루면 불필요한 사고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피를 보거나
몸을 다치는 것으로 이어져 명절의 좋은 기운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새 물건을 사는 것은 복을 소모하는 행위로 여겨졌으며, 특히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조상님께 바칠 정성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라 하여 금기시되었습니다. 결과, 불필요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치거나 불운이 따를 수 있으며 지출이 늘어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5.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톱을 깎는 행위, 신체 금기. 금기 이유. 우리 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라 하여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고 복을 쳐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다가올 추석에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고 건강이나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운이 쇠퇴하고 뜻밖의 작은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개.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새로 시작하는 행위, 사회적 금융 금기. 금기 이유. 이날은 추석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갈히하고 집안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정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명절 준비에 소홀하여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미지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명절을 앞두고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계약이나 약속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거나 뜻밖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7. 음식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리는 행위, 경제적 금기. 금기 이유. 추석은 풍요를 기원하고 수확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이날 음식물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리는 것은 수확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조상들과 땅의 신령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곧 가난과 굶주림을 불러오는 불운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감소하고 집안에 궁핍함이 찾아오거나 식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8.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거나 욕하는 행위, 사회적 금기. 금기 이유. 조상님은 후손들의 근원이자 수호신입니다. 이날 조상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욕하는 것은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고 집안에 큰 불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불효이자 불경으로 여겨지며 조상의 음덕을 끊어버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불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9. 비린 생선을 먹거나 생선 비늘을 집안에 두는 행위, 식생활, 생활 금기. 금기 이유. 옛 민간 신앙에서는 비린 생선이 악귀를 불러들이거나 집안에 좋은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기에는 조상들의 영혼이 오가기 때문에 비린 냄새가 그들의 방문을 방해하거나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선 비늘은 지저분하고 흉하다고 여겨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결과,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돌고 가족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 밤늦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거나 음주 가물을 즐기는 행위, 사회적 생활 금기. 금기 이유. 이날은 추석 준비에 집중하고 조용히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야 할 때입니다. 밤늦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거나 지나친 음주 가문은 조상에 대한 정성을 소홀히 하고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밤늦은 외출은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기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뜻밖의 사고나 불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불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월 28일 추석 문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날이 가진 깊은 의미와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날을 통해 자연과 조상의 연결을 느끼고 다가올 풍요를 겸손하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전통 속에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가족의 화합과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의 금기들은 우리에게 한 해의 끝자락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날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